아 근데 우선은 전매라고. 그 먼저 설명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저기 한번 저희 원래 그 예전에 그 형이랑 이제 10년 전부터 ADC 준비하고 할 때 ADCC 아부다비 제가 초청하고 모신 트레이너 선생님으로서 네. 그때는 이제 약간 컨셉이 뭐 이렇게 펑셔널 트레이닝 그때 항상 유행하던 시절 그 뭐 캐틀벨 뭐 이런 거 해서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다음에 선수 트레이닝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 뒤로 또 뭐 여러 경력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또 다시 또 뵀는데 뭔가 엄청 전문가가 되는 네네네네. 그런 느낌 받습니다. 솔직히. 네네. 자꾸 영어를 어려운 말을 자꾸 섞으시는데 좀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네. 죄송합니다. 겉멋이 여전히 주짓수 할 때도 아시죠? 이렇게 겉멋 모먼트가 지금 또 그 주짓수를 수련하시고 또 예전에 또 육군사관학교에서 권혁일 사모님한테 또 많이 배우시고 또 초창기에 또 주짓수 랩에서 오픈 멤버이기도 하고 주짓수가 블루벨트. 네네.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증거죠. 결국에는 그레이시 주짓수로 빠지시는 샤라우트 제이슨 팍. 베이스 팡님 제가 다음에 한번 주둥이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네.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저는 이제 정다움입니다. 정다움이고 또 카메라 켠 이유가 이제 또 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켰는데 또 부상에 대해서 엄청 전문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주짓수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운동이다. 너무 이제 다친다. 다치면 또 치명적으로 다치니까 아예 시작부터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부상도 많긴 하잖아요. 많긴 한데 또 그 많은 이유는 이제 또 이제 일선에서 관장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고 또 부상에 대한 오늘 또 약간 아까 그 세미나 때 주짓수도 접촉 운동이긴 하지만 또 비접촉이 좀 약간 피로도가 쌓인다든지 해서 부상을 많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 주짓수가 그 타 운동에 비해서 부상이 많은 편입니까? 어떻게? 이게 제가 그 뭐 수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공통적으로 사실 축구를 해도 다칠 수 있고 그렇죠. 사실 마라톤 동호회 부상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을 못 하게 되면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주짓수가 위험은 할 수는 있지만 주짓수가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마라톤 동호회가 이제 갑자기 앉아있다가 뛰다가 발목이라든지 족저근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자기 일상생활에 지장을 근데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을 누워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주짓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이게 그냥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이제 책상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 몸을 잘 컨트롤을 잘 못해서 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좋으면 좋을수록 조금 부상에 대한 감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제 서미션 들어왔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지금 탭을 쳐야 된다 또는 이 정도 스피드로 들어왔다 또는 이렇게 비틀어서 약간 좀 한다든지 근데 그런 감이 이제 굉장히 일반 분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감각의 문제지 이게 주짓수 운동 자체의 문제만으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다. 근데 제 그 개인적인 생각. 서미션이라고 또 하면 또 이제 저희가 지도자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하죠. 그 이제 사실 뭐 주짓수 하는 사람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부상 조심하십시오. 진짜 뭐 거의 그 사요나라 수준으로 부상 조심하십시오. 거의 뭐 밥 먹었나 이거 밥 정도로. 먹었나 수준인데 보면 또 이제 형의 그 수업 형태 보면 이런 서미션이라든지 특히 풀스파링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떤 자신만의 그런 강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짓수 부상은 크게 한 3가지? 그래서 예를 들면 탭을 안 쳐서 다치는 거.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어떤 부상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주짓수 스파링 도중에는 내 인생을 바치만한 시합에서는 어떤 부상을 통해서 탈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성적을 거두고 할 수는 있지만 일상 우리 수련 속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부상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건 무조건 내 생각에는 지도자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매일매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경쟁심을 좀 낮춰주고 계속 그런 분위기 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첫 번째는 탭으로 나오는 부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운이 없어서 다치는 거. 근데 운이 없어서 다치는 거 예를 들면 뭐 손가락 깔린다든지 뭐 발가락 깔린다든지 이런 건데 근데 사람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힌트 때부터 지도자가 계속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앉을 때도 이렇게 앉으면 안 다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앉는 경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수업할 때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돼, 지도자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지도자가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그냥 계속 가르치고 하다 보면, 저희 체육관에 이제 다른 체육관에서 주짓수 좀 시작하셨는데, 재밌고 하다 보니까, 좀 여기 뭐 잘하는 선수도 많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너무 진짜 화가 나, 화가. 아니, 주짓수 체육관 차렸으면, 사실 주짓수 체육관 이제 주짓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을 내가 가르치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그냥 어린이집을 차린 거랑 똑같거든. 근데 어린이집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차려가지고 애들을 밥도 안 먹이고 한글도 안 가르치고 완전 엉망을 만들어낸다. 완전. 아주 표현이 정말. 아니 우리 애 키우는 사람에서 알겠지만 네, 맞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에서 애들 그렇게 키우면 뉴스에서 난리가 나고 그 완전 맞습니다. 지탄받을 일이잖아. 네. 근데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상황을 보면 나 주짓수 하는 지도자로서 너무 화가 막 엄청나.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이 애들을 이렇게 주의를 안 주고 가르쳐가지고 이 지경이 돼서 사실 그렇게 수련해서 한 1, 2년 넘어가면 이제 안 고쳐지거든. 그 스스로 몸을 어떻게 하면 아까처럼 무릎이나 이런 어깨 팔꿈치를 안전한 위치에 두는지 이런 것부터 혹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다치는지 이거 서로 내가 움직였을 때 내가 다치는 거 내가 움직였을 때 상대방이 다치는 거를 계속 피드백을 해주면서 안 다치게 만들어줘야 되는 좀 그런 지도자의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네, 되게 공감하는 내용인데 특히 이제 주짓수가 위험한 운동이라고 이제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어떤 뭐 지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런 미디어 컨텐츠 통해서 이렇게 접하곤 하는데 뭐 어디 학생이 뭐 아저씨한테 뭐 시비 걸어서 이렇게 뭐 피로로 돌렸다든지 아니면 또 처음에 이제 체육관 가서 스파링을 위주로 이렇게 지도자가 그냥 약간 방치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당연히 싸우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지도자로서 많은 또 책임을 느끼고 이런 걸 주짓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는데 그러면 이 뭐 저희가 뭐 체육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할 수 없는 일이고 저희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뭐 조금 그런 방안을 찾는다면 뭐 예를 들면 풀스파링을 조금 이렇게 조금 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잔소리를 잔소리 전문이라서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물론 제 생각에는 한 파란티 보라티 정도 될 때까지 100% 해도 안 다치는 어떤 스타일의 주짓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상 안 당하고 그 대신에 그게 효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올바른 기술로서 안 다치는 형태로 하다 보면 서로 100%로 하는데 서로 전혀 거의 안 다치는 진짜 가끔 운이 없어서 뭐 다치는 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나서도 약간 그런 형태가 되도록 추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련할 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잘하는 한 보라티 정도 되는 애들 보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재밌게 계속 하잖아. 약간 그렇게 만들어야지. 아예 근데 그런 스파링 자체를 안 한다든지 뭐 그렇게 돼도 사실 주짓수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애초부터 너무 이렇게 스파링만 시켜가지고 아예 사람을 정말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게 그렇죠. 양극화가 아니라 딱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한 보라티 정도 됐을 때는 100% 치고받아도 서로 굉장히 몸은 보호해줄 수 있고 그 사실 마음도 내가 이 정도에서 딱 멈춰야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마음이 길러지도록 하는 지도자 그리고 체육관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몸을 쓰는 부분도 중요한데 내가 마음에서도 지금 어떤 템포로 가고 있고 상대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사실 상대를 배려하고 내 몸을 아는 데서 나오는 특히나 이제 워밍업
또는 기술할 때 어떤 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사실 위험하다는 거는 이제 힘을 또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억지로 그렇죠. 관절이.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있다 보니까 사실 랩에 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최근에 더 느낀 거는 유색 벨트 분들의 그 움직임과 그런 것들이 스파링 굉장히 빡세게 할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부드럽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잘 못하지만 뭐 잘하잖아요. 저는 진짜 잘 못하지만 와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정말 그걸 느꼈거든요. 말로 조금 표현하기 힘든. 어제는 좀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삼각 빠르게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이제 하이킥을 조금 맞아서 지금 비가 살짝 지금 피가 조금 고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운이 안 좋은. 네, 이런 부분은 운이 안 좋은데 차라리 이거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경우 같고요. 이런 경우는 다르지만 이제 왜냐면 이제 운이 안 좋아서 정말 너 또 방어를 안 하면 이제 잡히니까 안전하게 방어를 했는데 이제 정강이로 이렇게 나중에 이름을 좀. 아 근데 이거는 뭐 예, 갈띠 경량급 아, 연륜이네. 뭐, 예. 지금 네. 예. 오스. 이렇게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제 선수와 어떤 생활체육이 경기가 사실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아까 그 얘기하셨다시피 선수들은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이런 어떤 테바웃 같은 경우에도 연습한답시고 안 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이런 그 터프한 움직임 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좀 훈련 형태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이제 오전부에 선수를 하려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부산대는 이제 수업 끝나고 거의 선수분들 위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조금 더 지도자로서 좀 불안감도 덜하고 섞이다 보면 솔직히 좀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지도자분들이 충분히 그 서미션을 통한 어떤 부상이라든지 뭐 약간 운에 따라서 이제 다치는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지도자가 막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또 그리고 제가 주짓수 체육관을 10년 이제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는데 많이 늙었다 진짜. 많이 늙었죠. 예전에 우리 재밌었잖아요. 네. 아무튼 생각해 보면 세게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세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 왜 세게 할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좀 부드럽게 하세요. 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게 하는 경우가 애초에 자기가 힘을 굉장히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좀 어쩔 수 없잖아요. 기술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술이 있어서 부드럽게 할 수 있음에도 세게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보면은 엄청 이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승부욕 때문에. 네, 승부욕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여기서 증명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저는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증명해봤자 뭐 하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기록 남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스파링에서 이겼다고 해서 기록 남는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뭐 월드 챔피언십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상대를 뭐 부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사실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그런 퍼포먼스 낸다는 것 자체는. 근데 여기서는 체육관에서 무조건 러닝 프로세스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너만 안 좋은 사람 될 뿐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부드럽게 해라. 그래서 아까 그 히록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돌리거나 하지 말고 컨트롤 위주로 해서 마지막에 컨트롤 그다음에 상대방이 카운터하면 거기 카운터 또 따라가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못 빠지게 딱 100% 컨트롤이 되면 나는 거기서 기다리고 상대방은 탭을 치고 약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사실 그 사람의 좀 자존감을 좀 올려줄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기서조차 세게 하는 애들이 평소에 좀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이거 정말 공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 뭔가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나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라도 내 센 모습을 나가 아닌 어떤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너 세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한다고 절대 되게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너 기술 엄청 좋으니까 너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사람들이 널 더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접근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 걔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좀 괜찮아지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이제 지도자를 떠나서 인간 조련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짜 예. 오늘은 챔피언 이런 분들이 이제 예. 내가 오늘은 이제 저기 뭐 후지마르 팔라레스 체육관에서 이제 후지마르 팔레스도 재밌는 게 어릴 때 좀 아픈 그런 것들이 있지 사실 않을까. 그 예. 이제 약간 이거는 좀 인간의 어떤 그런 예. 치부를 드러내는 예.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안 좋았던 그런 뭐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조금 살아온 환경 그리고 지금의 어떤 뭐 사회생활 상태라든지 이 매트 밖에서의 어떤 게 분명한 결핍이 존재하거든요.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 뭐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주짓수가 뭔가 자신 인생에 하나 남은 돌파구 같은 그런 느낌을 맞아, 가지는 맞아, 분들 맞아. 계실 때 약간 이렇게 좀 터프하게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 저는 너무 이렇게 쏘아 붙였는데 그래서 또 지도자가 네네. 사랑으로서 그게 참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 알아주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다치면 다치게 한 사람도 뭐 당연히 마음이 안 좋고 네. 근데 상습적이면 솔직히 조금 의심을 함께 할 수 해야 없지 않습니까? 상습적이면 할 수 없죠. 그렇게 사랑을 주는데 그게 안 고쳐지면 네. 이게 조금 모두가 상처받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심각한 어떤 조금 부상 혹은 이런 거를 자꾸 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환불 앤 굿바이. 어제 얘기하신 적 뭐 그런 것 좀. 아니, 그래서 오래 잘 본 친구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네네네. 저는 오래 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삶의 토전이기 때문에 이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 네네네네. 방법은 솔직히 좀 네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스포츠 가서 더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줘요.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너는 더 다른 스포츠에서 네 꿈을 펼쳐. 주수는 상대의 몸을 계속 컨트롤 시켜야 되고 계속 다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환불해주고 그냥 안녕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그레이시 주짓수에서는 이게 스파링 같은 형태는 좀 이렇게 좀 유하게 가져가는지 아니면 블루벨트 따기 전까지는 뭐 스파링을 안 시킨다는 그런 거 아니고 부상이 확실히 덜합니까?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샤라우트 제이슨 파를 예. 샤로 한번 날리고 하겠습니다. 네. 워낙 장단점을 떠나서. 장단점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흰띠 제가 봤을 때는 흰띠 때 이제 기초 기술 중심으로 이제 반복되는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왜냐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내가 움직이다가 다치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렇지만 이제 뭐 반복적으로 손을 잘못 짚는다든지 근력이 부족하시다든지 그러니까 특히 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시팅 포지션에서 발목 위치가 조금 그거는 이제 스파링 여부를 떠나서 어느 체육관에든 좀 나올 수 있는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그런 종목이든. 것들은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스파링은 이제 그 컨버티블 벨트라고 해서 이제 다 수료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쪽 그 강남 이제 본관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유색 벨트라든지 이제 조금 더 수련 기간이 높은 분들을 할 때 이 수련자들이 알고 있는 기술 영역 내에서 같이 움직여주라. 그런 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 사고가 한 번 나면 또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체육관에. 네, 그런 부분들에 뭐가 대해서 쏠리듯이. 지도자로서 약간 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그레이시 주짓수라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보고 조금 눈이 가던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초보자가 이제 아는 한에서 그 기술 틀 안에서만 좀 움직여달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규모가 이제 큰 그 지금 이 부산대 본관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랑 이 어드밴스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가도. 예, 근데 저는 좀 이제 일일이 얘기해주는 편이고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오면 이제 조금 스탑시키고 내가 알려준 적이 없는 기술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정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도 약간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예를 들면
이제 주짓수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이랑 스파링 할 때 네가 50-50 같은 거 걸어가지고 수입해봤자 그 사람이 그 방어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로 수입해봤자 네가 얻는 건 하나도 없다 그 순간에. 단지 그 사람을 수입해서 네 기분이 좋을지언정 그 기술 레벨이 거기서 느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런 거 하다가 50-50 처리 못하는 사람 앞으로 이거 꼬꾸라져서 이렇게 무릎 같은 거 되게 많이 다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강한 영역, 예를 들면 클로즈 가드는 좀 본능적으로 맞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 너보다 더 큰 사람 흰띠한테 삼각조르기로 디테일하게 탭을 받아내면 네가 흰띠고 너보다 어떤 기술이 낮은 사람이지만 그 스파링을 통해서 네가 그 순간에 이제 기술 늘 수가 있다. 되게 의미 있는 스파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레벨 차이 많이 날 땐 뭐 한 번 정도 그 사람이 모르는 기술로 탭 받을 수 있겠죠. 그냥 재미 삼아서 기분 좋고. 근데 그걸로 계속하면 그 사람한테 사실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 스파링 자체가. 그래서 상대방이 방어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네가 계속 움직여라. 그래서 레벨에 맞게 저는 좀 그렇게도 조금 강조하는 편입니다. 정말 그 보면 저 스파링 형태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또 형태의 인간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예 그냥 뭐 약간 그런 타입이긴 하지만 뭔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면서 이제 아예 그냥 안 사회적 들려가지고 거리두기를 한 4년 전부터 제가 미리 했었습니다. 제가. 거리두기를 하시는 분들 거의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막 파리 잡듯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너무 또 이기려고 초보자들도 불구하고 그때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수업 때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의 어떤 뭐 가드라든지 그 사람의 탑 그 체계를 좀 느껴보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인한테도 좋고 그 사람한테도 좋고.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 같습니다. 진짜 이게 받아보고 이렇게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하고 할 때 특히나 무조건 디스턴스 매니지먼트 디스턴스 매니지먼트 하다가 체육관에서 그런 단어가 있네요. 샤라우트 제이슨 파크. 나는 샤라우트 제이슨 파크입니다. 이제 너무 디스턴스를 이 사람이 뭔지를 이렇게 느껴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물론 그 강남에서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진 않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떤 롤링을 좀 하고 싶지 않나 나랑 기술 교류를 하고 싶지 않나 나랑 네네네. 이거밖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치다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계속 이 포인트로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사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 없으면 이게 딱 조건에서 딱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걸릴까 봐 그런 뭐 분들 하는 거. 약간 특징 보다 보면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도망치고 이렇게 약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트레이닝 같은 거. 예를 들면 애초에 그냥 어느 날은 스파이더 라수에서 시작한다든지 애초에 뉴쉴드에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봐 이렇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고 너는 이때 이렇게 하면 돼. 약간 이런 거를 계속 좀 얘기해주면 아마 좀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물론 근데 뭐 잡혀서 시작하라는 건 아니고 물론 안 잡히면서 애초에 나만 유리하게 주짓수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잡혀도 이렇게 빠지면 된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좀 하면 이 자주 다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은 많죠, 또 어떻게 많죠. 컨트롤해야 될지 뭐 주짓수가 안 맞으니까 뭐 그만둬라. 아니 근데 실제로 그만두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다쳐도 뭐 꾸역꾸역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보면 고맙지만 마음이 좀 아프죠. 네, 고맙지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지.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선천적으로 약한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남들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도 3년, 5년 이렇게 하는데 좀 그냥 선천적으로 약한 분들 사실 척추도 의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유전자가 너무 크다고. 근데 주짓수도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뭐 손목 아프고 뭐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은 그냥 그 분 자체가 조금 몸 관리를 더 잘하고 염증 없는 식사를 웬만하면 주짓수 하고 싶으면 주짓수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짓수를 너무 하고 싶으면 약간 좀 그런 형태로 계속 조금 좋은 생활 습관, 음식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거 같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계속 다치는 포지션 계속 자기가 스스로 유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그 약간 항상 다치는데 다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지도자분이 네, 그렇죠.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 예를 들면 그 이제 우리 요새 히로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새들 동작에서 이렇게 상대를 들면
앞쪽 인대와 대퇴 사중으로 써서 상대를 들어 새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예, 들어가다가 이걸 이렇게 들다가 여기 굉장히 약하게 바깥쪽 인대 다치는 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애초에 계속 조금 서로 이렇게 다친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한 형태의 기술만 조금 연습하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부상이 그 약간 노영환 관장님에도 얘기를 빌리자면 지도자 역할은 정말 진짜 엄청 중요하죠. 중요하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주짓수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많은 공부와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예, 진짜 그렇죠. 진짜 이거는 네, 그거는 뭐 어찌 반박할 수 없는 팩트고 지도자가 뭐 그냥 본인이 운동을 잘한다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잘하는 것과 잘 아는 것은 또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비기너들의 부상은 진짜 지도자 책임이 좀 많이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 평소에 내 인대와 근육을 조금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그런 거. 그래서 약간 그냥 아까 다음 주에 어제 칼스 같은 거 그런 거 뭐 칼스 아니라도 딴 것도 다 괜찮은데 그냥 어쨌든 근육과 인대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을 내가 주짓수를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 사실 와가지고 스파링 하루에 그냥 3번 하고 주 3회 정도 오면 사실 몸이 그렇게 상할 일은 없는데 와서 막 아침 저녁 오고 막 스파링 막 엄청 하는데 몸 관리 안 해버리면 당연히 염증 반응 생기고 막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막 근육이 막 수축돼서 제대로 내 패턴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부상을 유발하고 해서 그래서 저번 편에 우리 준비 운동 많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카스는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카스는 사실 주짓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그냥 건강한 몸 갖고 살아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카스를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한 초반에 한 10분 정도 그래서 요거 습관 가져서 집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하루에 한 3-4번 그냥 그 관절에 기름칠하는 용도로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라 해서 약간 그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야, 그래서 이렇게 맨날 300이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이제 그 스폰서가 들어온다는 약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다음 편에 한번 칼만 나는 TV. 이 정도면 바로 안 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프로님 대단하시고 참 보면 항상 배웁니다. 배우고 어떻게 또 카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칼스 굉장히 좀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고타 훈련은 사실 정말 그 앞으로 움직이고 사람이 이동하는 데 포커스를 좀 많이 둔 훈련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체 통합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체중이 어떻게 실리고 그게 반대쪽 다리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몸이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하는지를 얘기인데 근데 이게 특히나 칼스 컨셉은 이제 전 관절이 이제 원래 그 움직여야 되는 범위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또 그 존에서 자꾸 움직일 수 있게끔 유지를 시켜주는 기름칠을 말씀하신 대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짓수 교장에서는 더 굉장히 조금 관장님 항상 하셔가지고 어제도 봤는데 저도 같이 했지만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게 이제 굉장히 또 인지 능력에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상태에서 짜부를 당하는지, 요 상태의 바닥에 있는지, 내가 이렇게 뭐 가드 패스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데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인지 수준이. 그런 측면하고 관절의 건강적인 측면. 네네네. 저는 인지는 많이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왜냐하면 골반 움직일 때. 네, 골반이랑 그 특히 흉추 같은 거 잘 못 움직이니까 그런 거 움직이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내 몸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지가 그거는 지금 아주 건강한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워밍업부터 이제 쭉 기술을 어떻게 또 관원분들이 이제 다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나눠지는 게 있고 또 스파링 할 때 이제 컨셉을 또 짜시고 그 하나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 관원분들의 어떤 그 부상까지 고려가 돼서 이렇게 지금 디자인을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근데 항상 제가 남천과 이 부산대 본관 올 때마다 이제 느꼈지만 그런 것들을 항상 그 미세하게 최대한 신경을 쓰시려고 하시는 모습들에서 와 이게 사실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한 번은 안 할 수도 있고 저도 가끔 이제 야 좀 대충 해라. 이제 알제 밥 좀 먹고 올게. 알제 뭐 하는지 이게 요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좀 합니다. 좀 하는데 아 뭔가 예, 아니 알지? 이거 알지? 이거 뭔지 알지? 요거 해라. 그때 사고 나거든요. 안 보고 있을 때 간혹 정말 간혹. 그래서 아무튼 지도자가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진짜. 사실 우리 주짓수랑 이 고타는 약간 제가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해서 적용 연결고리가 약간 좀 다른 서서하는 거면 작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접근해서 안전한 걸 찾아간다는 저는 그거 하나는 조금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약간 이런 거 있죠. 왜냐면 이 오늘 그 앞으로 뛰는 뭐 육상 혹은 미식축구 이런 선수들 교육을 받아서 지휘수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휘수 이게 사실 연구가 안 돼 있는 분야잖아요. 지휘수 부상.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지휘수 오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서 한번 생각하고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를 생각. 논문으로 쓰십시오. 오, 부상이랑 부상은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사실 스파링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편이라 가지고 맞아요. 그런 급작적인 부상은 하나도 안 나간대. 그러니까 이제 압박. 20년 정도 주짓수 하다 보니까 퇴행성 아, 그런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면 약간 막 팍팍해가지고 어디 예, 찍어가. 그래서 다치는 적은 정말 없어요. 네, 없는데 네. 이제 뭐 러버가드를 오래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쪽 관절란 같은 게 조금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예, 통증이.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저는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난 이렇게 몸 관리 잘하고 스파링도 좀 이렇게 팍팍 안 하는데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고장나는 부분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염증 반응도 이제 젊을 때보다 좀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런 거는 참 공감합니다. 그게 어떻게 뭐 주짓수에 대해서 좀 수련을 꽤 하셨으니까 이런 통증 같은 거, 그 정승근 교수의 그 백년허리. 저희 안 좋은 자세만 맨날 하고 있는 그 인버티드는 매일 하고 있는데 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30년 허리로 살아야 되나? 이게 되게 사실은 이게 조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 않으면은 내가 삶의 어떤 그 기쁨을 잃고 아 주짓수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백년허리 같은 걸 듣고 하다 보면 거의 이제 그 기부사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허리 기부사하고 도 죽지 말라는. 예, 뭐 죄송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체는 그렇게 디자인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버티드 가드나 이제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단순히 뭐 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범위랑 회복되는 범위, 그러니까 회복되는 속도와 사용하는 그 시간, 그게 이제 차이가 나면서 회복되는 속도가 이제 커버를 못하면 아무래도 부상이 더 노출이 되는 건데 연구 조직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고타 훈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관절의 위치를, 그러니까 칼스가 원래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 범위를 살려주고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거라면 고타 컨셉은 좀 원래 조금 이렇게 안전한 위치에 있는 포지션에서 어떻게 좀 이탈하지 움직여- 않도록. 너무 심각하니까. 이탈하지 않도록 약간 안전한 잡아주는 포지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톨로가 그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척추 살려놓고 하는 훈련 왔을 때 거기 코치가 피트니스 코치가 1FC 세컨까지 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같이 장갑 끼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루톨로 스타일을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가드가 많고 이렇게 좀 스클램블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많이 스크램블이 나. 진짜 많아요. 루톨로 시합 보면. 그렇다고 좀 한다면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스크램블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더 잘 쓰게끔 하기 위해서 관절의 정상 위치에서 조금 뻣뻣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의 훈련을 조금 더 넣어서 그러니까 원래 워낙 이렇다 보니 뭐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위치에서만 움직이는 훈련을 좀 더 넣어주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게 굉장히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파운데이션 훈련들이. 진짜로 하는 건지 그거를 좀 브랜딩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합작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가 하는 걸 보고 이제 예전에 이걸 제가 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주짓수 배울 때 가드 많이 하게 되면 앞쪽 근육 많이 쓰니까 이제 브릿지 같은 거 해주셔야 된다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런 훈련이 많으니까 파운데이션 훈련이나 고타 훈련처럼 좀 이 관절의 위치를 조금 압박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조금 근육들을 좀 재훈련시킬 수 있는 조금 단순한 형태의 훈련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같이 채워주는 거죠.
다양한 범위 플러스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또 같이 해주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양도 너무 중요하고 수면도 중요하고 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때 마크 우리 마크 이제 부조빅. 예, 부조빅 그 마지막 훈련 때 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노기 때 이제 싱글레그 잡고 거기서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넘겨서 사이드 잡는 그때 보면 이제 그때 얘기하셨던 게 이제 감독님도 이거 중요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통역해 주시면서 잡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예. 요렇게 들어가면 예. 스윕도 안 동작도 안 나오지만 다친다. 예, 그렇죠. 그럼 사실 이게 아까 저희가 했던 그 훈련들 중에 관절을 안전한 포지션에 놔두는 거 다 연결되거든요. 광고. 고타. 아, 역시 고타 샤라우트 최고. 고타 최고. 고타하고 BJJ.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된다. 근데 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활체육 수준에서의 예. 그 모빌리티 훈련과 아하. 탑 레벨에서의 퍼포먼스를 위한 모빌리티 훈련과 아, 좀 다르겠죠. 회복을 위한 모빌리티 훈련은 구분지어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정말 공감했던 게 그 탑 레벨일수록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의 가동 범위 능력으로 아, 네네. 동작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있는데 또 너무 통합적으로 이렇게 몸은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것만 훈련시키는 게 그 탑 레벨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완벽한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몸을 닿는 지금까지는 뭐 웜업이라든지 약간 카스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또 많이 장려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주짓수 수련을 하고 가장 많이 좀 해야 될 그런 뭐 동작들이라든지 네. 특히 뭐 허리 디스크 환자들도 네네네.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짓수를 너무 하고 싶어서 예.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좀 어떤 식으로 또 이 일선 과장님들 분명히 또 궁금하실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스가 네, 또 네. 좀 말씀드리고 제 입장에서는 요새 뭐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트렌드 굳이 따를 필요 없지만 요새 운동 전에 정적인 스트레칭 많이 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요즘 점점 더 예.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그 카스 같은 걸로 해서 동적인 거를 운동 전후로 왜냐면 격한 운동 전후로는 그런 거 좀 해주고 그리고 이런 분 있어요. 매트 와가지고 15분 일찍 왔는데 요렇게 하고 있는 분이니까 저 그건 좀 약간 좀 화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 핸드폰 보고 있다가. 예. 그런 분은 좀 일찍 왔는데 폼롤러 조금만 더 하시고 그냥 우리 배웠던 카스 기억나시는 대로만 조금 하시면 몸이 훨씬 좋아질 거다. 그렇게 해서 운동 전후로는 좀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아예 운동 외적으로 집에서 혹은 주말 같은데 아예 그냥 정적인 스트레칭을 한 30분 정도 하는 게 사실 이 카스만 한다고 그 이제 역치까지 계속 깨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스트레칭을 좀 더 해줘야지 나중에 그 제가 카스를 할 때도 더 큰 범위를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약간 그 운동하는 날 전후로는 그냥 가벼운 뭐 또 그냥 생활체육하는 분들한테 너무 무겁게 이거 뭐 30분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막 한 두세 번만 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 이 정도만큼 폼롤러 조금 빌어주고 주스하고 끝나고도 약간 그 정도 하고 이제 주스 안 하는 날은 회복을 위해서 그냥 뭐 여친 손잡고 산책 30분 정도 하면서 땀 살짝만 나게 할 정도면 컨디션이 제일 좋거든요 그때. 산책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끝나고 말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뭐 주짓수 사실 귀찮지만 주짓수 좀 더 안 아프게 하고 싶다면 그냥 정적인 좋은 스트레칭 한 조금 더 하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욕심 없이 주짓수 하기 그냥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추천드려요. 루틴이 되게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동의를 합니다. 네. 동의를 하고 특히나 이제 라이프 스타일적인 측면으로 이제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 사실 전문 훈련 선수들도 이제 지루해하고 지키기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습관적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내 루틴화 시켜서 하는 게 관리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 오늘 이 훈련인데 여기서 조금 더 움직임을 좀 많이 하고 요거 이 관절과 관련된 스트레칭이라든지 좀 동작을 하고 들어갔던 적 그리고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좀 스파링 데이면
이제 드릴도 좀 스피드 있게 하고 네네네. 이제 그거에 맞는 강도로 좀 웜업도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내가 훈련해야 될 강도가 움직임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또 너무 들어가 버리면 이제 또 이제 좀 몸이 좀 흥분이 안 돼, 아까 손가락부터 좀 흥분을 많이 하는데 제가 방금 선택이 약간 약간 세미나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약간 24금으로 가시네. 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적 스트레칭은 사실 역도 선수들 보면 굉장히 유연합니다. 왜 너무 많은 중량과 너무 많은 그 텐션을 다루다 보니까 그 역도 선수들 몸 푸는 거 보면 정적 스트레칭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텐션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제 이론입니다. 제 이론. 텐션이 그만큼 높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정적인 스트레칭도 같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나. 웜업 전에는 좀 동적으로 하고 또 정적으로도 나중에는 해주고.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는 네네. 진짜 이게 그 특히 이제 주짓수하다 보면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뭐 어디든지 근육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좀 짧아지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 정적인 스트레칭과 폼롤러 너무 좋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뭐 배우는 입장에서 선수로 활동했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폼롤러 조금 스트레칭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제자로서 그런 루틴을 자꾸 따라하다가 부상 같은 경우는 거의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관장을 하게 되면서 그 루틴이 깨지면서 관장하면 그거 뒤치기 힘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네, 관장하면 얘기하다가 스파링 할 때 갑자기 스파링 해야 되는 경우가 네네네. 생기고 하니까 이거 스파링 시켜놓고 혼자서 20분 동안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막. 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몸을 그 열고 닫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일단은 뭐 주짓수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또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 주짓수 못하면 네. 죽는 사람들이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또 그 밸런스 센터를 아직도 다니고 있거든요. 권장님이 또 형 안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하미주. 네. 좀 미중 원장님 막 감사하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관리를 해주면서 관리뿐만이 아니고 이런 지식들, 뭐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관리해주는 그런 부분 선수들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또 통증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네. 확실히 서브미션,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서브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거나 주짓수 포지셔닝에 대한 그거를 항상 이제 관장님들이나 이제 수업하면서 들으면 몸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아지거든. 이게 책으로 배우는 이해도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왜 다치는구나. 네. 왜 서브미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네. 왜 관절각을 이렇게 만들고 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이제 몸을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짓수를 참 포기하기가 힘든 게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 주짓수 자체도 너무 좋은데 몸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너무 재밌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해봤는데 너무 또 심도 있게 들어가면 채널 돌리시고 그렇죠. 지금 보면 다음에 심화편 따로 해서 네네. 하나 찍고 그러면 또 아시는 분들만 또 모셔가지고 또 나중에 또 내년부터 개설되는 미료 채널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빅픽처 역시. 네. 역시. 오늘 저희 그 부산대 뉴스풀이라고 답을 시켰는데 이거 3명에서 2마리 못 먹을 정도로 양이 굉장히 진짜 많습니다. 저는 1인 1닭 될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네. 진짜 맛도 엄청 맛있어요. 맛있고 되게 유명한 그 부산 3대 통닭이라는 거 오늘 알려드리면서 주짓수와 부상 그리고 또 전문가 2분 모셔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주간식 여기까지. 오스.